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미제오 막내 세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피코프레소입니다. 피코프레소 구성과 기능. 여기 보시면은 구성품들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는 본체랑 하드 케이스 들어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직포 케이스가 많이 들어있긴 한데 이건 딱딱하게 이제 잘 보호해줄 수 있도록 하드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으로 이렇게 생긴 템퍼가 있고요. 침칠봉입니다. 이거는 커피를 고르게 평평하게 만들어줄 때 쓰는 도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퍼널이라고 커피를 나중에 담을 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구성품입니다. 그러면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코프레소 사용 방법. 그리고 본체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밑에 먼지가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커버가 씌워져 있고요. 이거를 개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한 군데로 모여질 수 있게 또 실리콘 커버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에스프레소가 잘 나오는 거를 잘 보여지는 걸 원하셔서 보통은 이걸 제거하고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까시면 보통 이 상태로 추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원두를 담을 수 있도록 원두나 원두 가루를 이렇게 퍼서 부을 수 있도록 스쿱이 있고요. 그리고 원두 가루 이런 스크류 부분에 이게 분쇄 커피를 담다 보면은 많이 묻어가지고 이런 걸 털 수 있도록 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봉을 해보시면은 바스켓을 담을 수 있는 받침대, 그리고 바스켓, 그리고 위에는 샤워 스크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분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코프레소의 분쇄도는 커피 분쇄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분쇄도는 일반적으로 밀가루보단 살짝 굵고 맛소금보단 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원두마다 이제 볶이는 정도, 그러니까 로스팅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이거는 원두에 맞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커피를 담아보겠습니다. 피코프레소의 커피량은 기본적으로 피코프레소가 손 압력을 이용해서 안쪽에 압력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원두의 분쇄도와 무게, 그러니까 그람수, 들어가는 양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분쇄도와 그리고 16g의 원두를 넣어가지고 추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두는 보통 16에서 18g 정도까지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압력을 받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권장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퍼널, 이걸 끼우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원두를 담을 수 있습니다. 침칠봉, 커널이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침칠봉으로 안쪽까지 좀 깊숙이 원두 가루가 치우쳐진 부분이 없도록 넣어주시면 됩니다. 잘 저어졌으면 동봉된 템퍼로 퍼널 위로 한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빼면은 내려가져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살짝만 눌러주시면 돼요. 피코프레소 물의 양. 그럼 이제 원두는 준비가 됐고요. 여기다가 샤워 스크린 해주시고, 체결 전에 여기에 원두가루가 묻은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원두가루가 있으면 압력이 셀 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에는 물을 넣을 수 있게 공간이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물의 양은 여기 피코프레소 글씨가 써져 있는 게 살짝 담길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요. 근데 많이 드시고 싶으면 좀 많이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펌핑하는 노하우. 이게 펌프질을 할 때 이렇게 한 손으로 하시면 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세가 있습니다. 바디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압력을 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피코프레소에 압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쑥쑥 잘 들어가요. 근데 안쪽에 공기가 차면서 점점 뻑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타이밍에서 물을 뜸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커피가 물에 젖어야지 그만큼 물을 통해서 잘 들어가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고요. 어느 정도 적셔졌다 싶으시면은 한 방울 나왔는데 조금 더 기다려 줄게요. 펌프는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처음 끝까지 나오면은 짜줬다가 나오면
따줬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제 압이 안 걸리기 시작하면은 안쪽에 있는 물이나 압력이 다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잠궈주시고 티코프레소가 안 열려요. 주의사항은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압력이 걸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추출을 하고 바로 여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럴 때는 안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안쪽에 이제 압력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개봉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안쪽이 내부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파손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열린다고 남편분이나 뭐 자식분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좀 많이 기다렸다가 열시면 무조건 열리니까 안 열리면 저희한테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네. 청소 방법이 궁금해. 청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안에 다 비어져 있나요? 우선은 압력이 다 풀린 상태에서 열렸으면 분리를 해주시고, 이런 스테인리스로 된 부분들은 다 개봉하셔서 안쪽에 있는 커피 가루들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가벼운 수세미로, 부드러운 수세미로 세척해 주시면 되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물을 넣으면 물이 안으로 나오잖아요. 아래쪽으로 물을 넣고 이렇게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쭉 하시면은 물이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안쪽에 말려 들어갔을 커피 가루도 좀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네. 크레마가 안 나와요.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은 사실 크레마가 안 나와요입니다. 크레마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말씀드렸듯이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의 입구를 벌리면은 공기가 바로 이렇게 팍 나오게 되고, 풍선 입구가 좁아지면은 그만큼 압력이 생겨가지고 바람이 천천히 나오잖아요. 그 풍선의 주둥이 역할을 이 커피 가루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가루의 분쇄도와 양이 가장 중요하고요. 분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가루보다는 조금 굵게, 맛소금보다는 좀 얇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얇으면은 크레마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펌프질을 하실 때 제 거는 압력이 차는 느낌도 안 들고 그냥 물처럼 주르륵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분쇄도가 너무 굵거나 커피향이 너무 적거나 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너무 커피를 많이 담고 너무 얇게 해가지고 커피가 안 눌려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퍼피는 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계가 좀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드립처럼 나온다는 저희 측으로 들어오면은 분쇄도랑 같이 보내드려서 해결되는 경우가 다반수고요. 그리고 너무 원두에 욕심을 부려서 완전 꾸덕한 크레마를 보겠다 하셔가지고 커피향을 엄청 많이 넣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쪽에 있는 스크류가 손상이 돼가지고 저희도 못 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AS가 불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이 사용하기 어렵나요? 이게 힘든 것도 사실 전부 다 이 프레소라는 게 압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을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수반이 되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타이거 스킨이 나와야만 커피가 맛있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요즘에는 저기압으로도 추출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젓갈색 그런 크레마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그 커피에 맞는 압력과 커피에 맞는 분쇄도 양을 쓰셔서 하시면은 그렇게 힘 안 들게 천천히 펌핑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여리여리한 여성분 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너무 원두양을 많이, 분쇄도를 얇게 그렇게 안 해주시고 템핑만 좀 적절히 해주시면 부드럽게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서 좀 더 진한 커피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악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거 스킨 만드는 팁. 타이거 스킨을 나오게 하는 꿀팁은 일단 강배전 쓰시고요. 좀 원두 색깔이 어두운 좀 씁쓸한 커피를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볶은지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한 5일 정도 지난, 로스팅하고 5일 정도 지난 커피를 쓰고, 그리고 설명서에 써있는 대로 정량 그리고 적절한 분쇄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크레마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스킨이 꼭
맛을 좌우하는 것은 아닌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코프레소 추천하나요? 아주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보통 캠핑장이나 이런 휴대용 에스프레소 장비들은 이렇게 정말 무식하게 좀 크거나 아니면은 에스프레소의 역할로서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피코프레소는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바스켓보다 이 지름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전 버전인 미니프레소나 나노프레소와 비교했을 때 들어가는 양이 일단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거의 하나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되니까. 그리고 이 높이도 꽤나 얇은 편입니다. 이거에 있어서 좋은 점은 조금 더 물을 빨리 투과시켜서 쓴맛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반면에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아까 보셨던 크레마 같은 것들의 생성이 좀 원활해요. 그리고 맛 같은 것들도 이 지름이 넓고 여기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까 좀 더 빨리 투과가 돼서 깔끔하게 맛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를 이용해서 뭐 라떼도 드실 수 있고, 아니면 다양한 메뉴, 바닐라 라떼도 캠핑장 가서 드실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음료들을 만들 수 있어서 본인 만족을 위한 도구에 가깝기 때문에 캠핑장 가서 나는 좀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른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메뉴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피코프레소를 적극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피코프레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제품들이 있으면 언제든 페미를 찾아주시면 또 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